말을 잘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30강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로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라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대화의 클래스 거의 이제 30강 가까이 돼가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스몰 토크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공식을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GOAL, GOAL 그 단계에 맞춰서 상황에 대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성격 유형, 다른 성격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었죠. 뭐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을 최대한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따르고 익히면 분명히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설계를 하고 그 강의를 설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훈련법도 말씀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합니다. 뭐부터 해야 되나요? 저는 이런 공식이나 이런 거 했는데 아직도 사람을 만나면 너무 무섭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야별로 최소한 이것, 최소한 세 가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전체적으로 제가 꼭 기억할 수 있게 이제 세 개씩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뭐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의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해지든 이 사람에게 내 물건을 팔든 뭘 하든 어쨌건 이 사람의 정보를 얻어야 돼요. 정보를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을수록 그 사람은 대화를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혼자서 많이 하는 사람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그 대화 지분에서 한 40% 정도 가져가면서 상대가 흥이 나 있는 상태라면 그것이 말을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화에서 필요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는 것들일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칭찬, 질문, 경청. 외우세요. 칭찬, 질문, 경청. 이거는 뭐 아마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질문을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칭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을 띄워준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이 칭찬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무장해제시켜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정보를 털어놓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할 때는 그 사람 마음에 드는 칭찬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칭찬을 해줘야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정보를 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맨날 들었던 칭찬 해봐야 그 사람이 새로운 정보 줄 생각 안 해요. 새로운 정보를 준다는 건 그만큼 친해졌다는 얘기 혹은 특별하게 여긴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칭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특별한 칭찬에 대한 그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칭찬 수업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칭찬을 하는 그 목적은 저 사람을 무장해제시켜서 저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쏟아내게 하기 위한 더 깊은 정보를 나에게 주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질문은 뭐겠어요? 당연히 정보를 주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정보를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질문은 정보를 요구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줄까요? 받은 게 있어야 주죠. 받은 게 있어야 줍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요령은 내가 이 사람한테 정보를 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스몰토크 공식에서도 충분히 배우셨죠? 단순히 질문한다? 아무것도 안 줘요. 단답형 뭐 논술형 이런 질문해서 내가 논술형으로 질문하면 그 사람이 논술형 대답을 할 것 같죠? 내가 이 사람한테 준 게 없고 서로가 친밀도가 안 쌓인 상태에서 아무리 논술형 질문해봤자 그냥 문맥에 안 맞게 단답형 질문해버립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보상 심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많은 걸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줘야 됩니다. 요구하기 전에 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경청은 들어주는 게 아니라 수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경청은 잘하는데 대화는 못해요라고 해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대화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경청을 잘하는데 대화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경청을 해야 되는데 혼자 딴 생각하고 있느라 대화를 못해요가 돼야 돼요. 경청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말을 잘 듣고 리액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엄청 정보가 쌓여갑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고민하지 할 말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생각하고 있거나 집중력을 못하는 바람에 머릿속에 정보가 안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경청을 잘하는데 대화를 못해. 이건 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지켜야 되는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실 때 칭찬은 아부다. 질문은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뜬금없이 그냥 물어보는 거다. 경청은 가만히 있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정보 수집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칭찬을 해야 되고요. 질문은 내 정보를 먼저 줘야 되고, 경청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사례랑 같이 이제 각각 하나의 강의씩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이거 하나하나 또 굉장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거는 정말 단순한 건데요.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대화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확 올라간다. 인간관계가 확 편해진다. 라고 느끼실 만한 것들이에요. 비언어 삼총사라고 할까요? 바디랭귀지 삼총사라고 하면 좋겠죠? 내가 바디랭귀지 세 가지를 꼭 기억한다라고 하면 저는 딱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꼭 이 태도는 기억하고 행동하세요. 미소, 시선, 고개 끄덕이기. 미소, 시선, 고개 끄덕이기. 이거 세 가지만 지키셔도 중간 이상 가요. 내가 그 사람 말에 미소를 짓고, 내가 말하면서도 미소를 짓고, 뭐 물론 그 사람이 슬픈 이야기나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미소 지으면 안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보통 이야기에서는 미소를 자주 짓고 고개를 자주 끄덕이고 그리고 시선을 그 사람을 보는 것. 이거 세 가지만 지키셔도 기본은 갑니다. 중간 이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할 말이 없으면 혹은 내가 이제 듣고 있는 상황이면 고개를 숙이고 고개도 안 끄덕거리고 이렇게 멍하니 있죠. 그럼 말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하는 입장에서 말하고 싶지가 않아서 들으려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말할 때 나도 이렇게 해. 그러면 서로가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말이 안 이어지죠. 근데 시작은 더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고 시선을 보는 것은 말을 많이 안 해도 그 대화에 그냥 참여한다는 효과를 주고요. 그 사람 상대를 복돋아 주면서 더 많은 정보를 쏟아내게 만들어요.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지키셔야 되고 이것만 무조건 지키셔도 대화 중간 이상 갑니다.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어쩌면 가장 많이 남는 장사죠. 적은 자본으로 가장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장사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지키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고개도 끄덕거리고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고 의식적으로 보시고 보기 힘들어도 보시고 고개 끄덕이기 힘들어도 끄덕이시고 물론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더 추가한다면 자세를 너무 닫지 말아라. 뭐 닫는 자세는 내가 나가는 영역에서 좁아지는 거, 뭐 팔짱을 낀다거나 다리를 꼰다거나 뭐 어깨를 움츠른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부가적인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세 가지, 고개, 미소, 시선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지키시면 됩니다. 또 지켜야 될 최소 규칙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이거는 이제 제 스몰 토크 책에는 다양한 사례로 해서 풀어놓은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의심하는 거. 보통 이런 의심 같은 경우에는 이 금지 이 세 가지는 대화를 어떻게든 잘 이어나가고 리액션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세요. 야, 그게 진짜 돼? 야, 뭐 그런 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리액션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상대는 김 빠지죠. 믿음을 못 줬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같이 말하면 아는 척, 세 번째는 잘난 척인데 이제 막 아는 척이 가장 안 좋은 예는 뭐 대화를 쭉 하는데 자기가 아는 단어 나왔다고 그냥 막 치고 들어와서 그 단어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문맥을 잊어버리고 문맥은 생각도 안 쓰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잘난 척은 굳이 안 해도 되는 뭐 내가 이제 커피 시켜서 마시는데 그거 이탈리아에서 마시는 게 진짜 커피지 그게 뭐 한국에서 마시는 게 그게 뭐 커피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말들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한 혹은 뭐 상대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생각해서 말했을지언정 그런 대화를 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기, 잘난 척, 아는 척 이 세 가지는 혹시라도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대화에 익숙하지 않은 혹은 내가 대화에 욕심을 가진 그런 분들이 의외로 이런 실수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선의에서 시작된 잘못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선의에서 시작했어도 그게 선의로 전달되지 않는 말들이면 바꾸셔야겠죠.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런 건 금기 3대 금기였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칭찬, 질문, 경청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드리려고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바디랭귀지, 고개 미소, 그리고 시선 이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기는 뭐 아는 척, 잘난 척, 의심. 그래서 뭐 금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냥 그런지 체크를 해보시고 앞에 말했던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내가 칭찬을 왜 하나, 질문을 왜 하나, 경청을 왜 하나, 이것은 결국 정보예요. 정보를 얻기 위함이니까 이것을 하는 목적은 내가 뭐 나 자신을 낮추기 위함도 아니고 상대에게 뭐 끌려가기 위함도 아니에요. 아니면 그 상대를 억압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상대의 정보를 많이 얻어서 그 정보를 활용한다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바디랭귀지도 그 사람은 이미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디랭귀지를 하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됩니다. 이 세 가지씩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좀 풀어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난 강의까지 진행했던 스몰 토크와 이런 상황별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진행할 그 화법의 기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여러분들한테 맛배기로 간단하게 좀 짚어드렸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또 새롭게 새로운 주제 대화의 클래스 중에서 새로운 주제로 또 클래스가 계속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매주 일요일 1시부터 3시간 동안 워크숍 형태로 화술 실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LBC 아카데미 혹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공지를 보시고 주제를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가 뭐 다르거나 나랑 맞지 않아도 꼭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사람들하고 다양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많은 훈련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들과 연관된 제 책 스몰 토크와 마음 훔치는 대화법 2권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물어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유튜브 영상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LBC 아카데미로 오셔서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